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멋진 화요일 3월 16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 증시 각도기 TV에서는 오늘은 또 한 발 더 깊이 들어간 미국 시장 마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ybe 아마 오타쿠, 오늘 오타쿠 방송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오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과거에 아침 미국 마감 시황들을 꾸준히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아침 마감 시황은 거시경제를 이해하는 차원으로 들으시면 돼요. 미국에 대한 분석도 있지만 미국이 워낙 중요한 거시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통해서 거시경제를 본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들이 실제 투자 시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위한 큰 틀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단어는 Repeat after me, SLR 이거예요. SLR. 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있을 파월 의장의 이야기는 잔폭풍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폭풍은 폭풍인데 잔폭풍, 차차나의 태풍,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잔폭풍으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나요? 네. 심리적인 굳은 살이 좀 박히기 시작했구나. 미국 시장이 이제 굳은 살이 좀 박히기 시작했다라는 것 알게 되었죠. 결국 뭐예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내성이 생겼다라는 것이지. 처음에 맞을 때는 엄청 아팠어. 근데 굳은 살 박혔어. 굳은 살 박혀서 때려도 때리셨어요? 맞았나? 이런 분위기로 바뀐 거죠. 처음에 이 정도 강도로, 똑같은 강도로 때렸을 때는 어땠어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막 이랬는데 또 한 대 딱 때리니까 네? 빨리 때리세요. 네? 때렸어? 끝이야? 이러고 끝나는 분위기인 거죠. 자, 이렇게 왜 말씀드리냐? 금리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이제 주식시장보다 금리 몇 프로 됐느냐, 이거에 관심을 가지는데, 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면 이제 끝난 거라니까. 그쪽 시장은 항상 그렇다니까. 1.625에서 1.6, 지금 한 1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금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금리가 빠졌으니까 안정된 거야? 그래서 금리가 빠져서 안정이 되어서 미국 시장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간 거야? 다우존스 S&P가? 그거야? 그게 그렇게 맞는 해석이야? 아유. 그럼 지난번 1.6에서는 왜 작살났어? 아니죠. 그럼 금리가 여기서 끝이야? 그것도 아니지. 금리 앞으로 올라요. 계속 오릅니다. 2%를 향해서도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1.7을 먼저 돌파를 시고 18, 19, 20 이렇게 가겠죠. 갈 겁니다. 분위기 보니까 가는 분위기예요. 물론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무엇이 중요하다? 두 글자? 속도. 속도가 중요하죠. 속도가 안정적으로 흘러가면 괜찮아요. 그러나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앞서 이번 달에 해결해야 될 굉장히 큰 문제가 한 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뭐다?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서플멘터리 이거겠죠. 이 S는 아마 서플멘터리겠지.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니까 서플멘터리 레버리지 레이쇼 이런 거가 되겠죠. 요게 이제 만료가 옵니다. 이 만료가 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일단 먼저는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금요일 정도 수준이면, 목요일 날이겠지. 목요일 날 수준이면 이제 시장에 드러날 텐데, 여기를 눈치 보고 있죠. 도대체 이 형 무슨 얘기 할 거야? 형, 우리 죽고 있는 거 알지? 응. 잘해야 돼. 막 나가면 안 돼. 지난번처럼 막 나가지 말고 좀 풀어야 돼. 라는 게 채권 시장의 입장인 거죠. 그렇죠?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지난번처럼 금리 상승하는 거는 경기가 상승하는 거는 금리가 상승하죠. 왜요? 라고 파월 형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형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라는 게 채권 시장의 입장인 거죠. 어느 정도를 말할까요? 근데 다행히 좀 뭐냐면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어. 기대치가. 옛날에는 뭐였어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장기물 금리를 찍어 누르기 위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한다던가, 현재 금리에 대한 우려적인 발언,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이 상황들, 이 정말 패닉적 상황들, 이 지옥문이 열린 이 상황들을, 분명히 당연히 연준 형이 그동안처럼 메꿔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현재 금리 상승은 경기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깜놀한 거지. 그래서 채권이 깜놀하면서 멋됐다. 와, 우리 얘들아, 우리 멋됐어. 이렇게 되는 거지. 멋됐어. 이러면서 우리 끝난 거야. 야, 빨리 가. 하면서 달려서 채권 매도를 팔아.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1.4 정도에 있었던 금리가 1.6까지 빵 하고 튀었던 거죠. 금리가. 예?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건 금리가 올라가는. 채권을 파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랐다. 자, 이거죠. 자, 이번에도 원칙적 발언을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과거보다는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게 원칙적인 발언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여지를 두고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이제 시장의 발언인데, 아마도 이번에도 주식시장 고점인 상황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 여기서 한두 번 조정받는다고 큰 문제가 있나요? 네. 다우지수 S&P 사상 최고가, 항상 사상 최고가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연준 의장 입장에서 주식시장이 항상 최고여야 할 입장이 있나요? 지금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거든. 연준 입장에서는. 실물 경기가 훨씬 더 문제거든. 그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재무부하고 짱을 맞추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재무부 장관께서, 우리 선배잖아. 선배 언니께서 이제 재무장관하고,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여기 의장하다가 또 재무장관도 할 수 있겠네. 이거 농담. 완전 농담. 네, 너무 극화한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충분히 지금 호흡이 맞았고, 연준에서는 중요한 지표 하나를 뭐를 얘기했어요? 네, 고용을 얘기했잖아요. 고용을 얘기한 상황이에요. 고용을 얘기한 상황이라서, 고용이 회복되기 때까지 아마 밀어붙일 것이고, 지금의 완화적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고, 완화적 정책에서 나타나는 그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이고, 오히려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뉘앙스를 보건대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원한다 라고까지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원한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전조는 무엇이냐? 금리의 상승이다 라는 거죠. 물가도 상승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또 한 번 연준이 보여줄 경우 시장은 조금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은 살이 박혔어요. 이 부분 중요해요. 굳은 살이 박혔어. 때려도 잘 몰라 이제. 그럼 여기서 더 세게 때려야만 시장에 충격을 받겠죠. 어떻게? 금리가 갑자기 1.7로 튀어. 그럼 너무 세게 때린 거죠. 그러면 이거 좀 그런데 하고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또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굳은 살이 박힙니다. 네. 패닉적 상황은 오지만 않으면 괜찮은 상황인데요. 빠바바바박 하면서 금리가 막 2를 향해서 빠바바바박, 연말이나 내년에 가야 될 2가 막 상반기, 그것도 1분기에 가면 그건 충격을 받겠죠. 그럼 또 한마디 그 연은 총재분들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걸 우리는 바라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한번 눌러주시겠죠? 대략적으로.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이게 좀 문제가 될 건데요. 이번 달 말에 이게 끝나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 뭐냐면, 그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미국에서 지난번 우리 5호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큰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 연준에 예치하는 준비금을 레버리지 비율에서 빼줬어요.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자본 비율이 올라갔어요. 이걸 빼줘가지고 계산해서. 자기자본 비율이 올라가면 뭐가 돼요? 대출을 더 많이 받게 돼요.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죠.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돼. 근데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대출을 걷어들여야 돼. 아니면 국채를 좀 팔아야 돼.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춰야 돼, 다시. 그게 이번 달 말이야.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거는 커요. 이렇게 되면, 뭐가 재벌은 남 못 준다고
2008년도 그 사태를 터뜨리고 그렇게 크게 당했지만 은행권들은 레버리지를 쓰거나 아닌 자기 자본 비율 대비 최대한 밀어내게 하는 것은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이익이니까. 당장 돈이 눈앞에 보이는데 항상 습관적으로 그러죠. 우리는 보수적으로 하기 미국 같은 사회에서 그게 되나요? 분기별로 실적 체크하고 이익에 따라 주가 빵빵 움직이고 이익에 따라서 자기 자리가 주가 흐름에 따라 자기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쉽나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은 좀 필요하고, 그럼 즉 무슨 말이냐? 월말로 갈수록 여기에 대한 우려감에 의해서 시장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건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폭풍이 잘 끝나면 이제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지만 월말쯤에 이런 일이 또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국채시장 이거 이렇게 그냥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면 회귀시키면 국채 막 쏟아질 거니까 시장은 무너질 테고 설마 이거를 연준이 보고 있겠어? 그렇지 않겠지. 그리고 정부에서 이걸 보고 있겠어? 풀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공매도 풀어주겠지? 했던 거하고 약간 뭐 비슷하다고 할까? 같진 않지만 어떤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바로 이 점이에요. 희망을 갖는다는 게 문제죠. 희망이 문제입니다. 희망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네, 발작적 흐름이나 충격이나 지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희망을 가졌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희망이 없으면 문제 없어요. 근데 해주겠지 했는데 안 해주면 잘못은 아니야. 바로 했는데 우리 친구가 이제 맛있는 걸 먹고 있어. 저거 나 한 입 주겠지? 했는데 내 요리는 내 요리가 있고 내가 먹는 게 제 요리인데 한 입 주겠지? 했는데 안 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일 없는 거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근데 열받는 거지. 그냥 포크 던져버리는 거지. 열받아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를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20년물 국채 입찰이 240억이 조만간 있고, 그 다음에 또 18일에는 10년물 국채 입찰이 130달러, 물가 연동 국채 130달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찰률, 응찰률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해 보이고, 뉴욕 연은이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를 발표했는데 전월 12.1에서 17.4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파월 의장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경기 상승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 우리는 금리 인상은 안 했어. 우리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근데 그렇다고 경기가 좋아지는데 금리가 꼭 항상 바닥으로 있어야 돼? 사람들 경기 좋아서 돈 땡겨서 사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돈 땡기려고 하는 사람 많고 그럼 금리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원칙적으로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금융시장에 지금 저쪽 하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남이 떠먹여주는 거에 상당히 의존적이 되어 있는 게 금융시장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 결국 언젠가는 털어야 됩니다. 근데 2008년도 상황이 와서 이제 털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 또 코로나 오는 바람에 더 약해진 거죠. 더 의존적이 된 거고. 그래서 못 털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연준은 여기를 돌보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실물 경제를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연준 출신의 그 재무부 장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무엇이다? 고용이다. 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미국 금융권의 핵심적인 정부권 인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1월과 2월 중국의 산업 생산이 전년도기 대비 35% 3.5% 아니고 35% 말이 됩니까? 큰 나라의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35% 오른다고요? 이 말이 삼성전자가 전년 대비 그 메모리 칩을 35%더 팔아도 그거 대단한 일인데 국가 전체가 그것도 작은 나라다니 이 큰 나라가 물론 기저효과죠. 전년도니까 전년도 1, 2월 달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이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우리가 미세먼지에서도 오늘 비 와서 참 다행이네요.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처음으로 영상이었어요. 계속 영화였는데 워낙 일찍 출근하다 보니 근데 드디어 이제 비가 와서 거칠 것 같은 기대가 있지만 그러나 또 금방 뭐가 오죠? 미세먼지 오죠. 중국에서 빨 미세먼지 뭐죠? 산업활동이 상당히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중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뭐 이런 주가 이야기 이런 얘기들은 오늘 기술주들이 강세였고 전통주들이 좀 약세였던 흐름들 보여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각자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화요일 3월 16일 미국 시장 마감 증시각도 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